지금 행복론 4강 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던 내용은 이제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루트가 됐든지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이제 그건 좀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래라고 하는 무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들을 펼쳐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물로서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돈들이고 또 여러분들 행복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제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이 아니라 그냥 돈을 쫓아만 간다라면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실을 포기하고 여러분 친구나 가족들을 포기하고 또 이제 여러분의 그런 미래를 포기하면서 이제 돈을 쫓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코 이제 바람직한 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돈 때문에 우리가 영혼까지 팔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상의 날개 약간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읽어가면서 그 돈 때문에 이제 그 인간관계가 상실이 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애석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되지 않는 방식으로 돈에 대해서 또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또 그런 어떤 욕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작업하고 이런 어떤 노동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또 행복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또 도덕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 것인가? 우리가 그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개같이 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버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벌어진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의미 있게 또 낭비하지 않고 또 굉장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그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돈과 관련된 어떤 두 번째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간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여가 활동으로서 쇼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시간별로 구분해 보면 제일 많은 시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시각적인 영상을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쇼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소소한 구매를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여가 활동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의미 있게 쓰기보다는 그냥 돈을 쓰기 위해서 또 돈을 쓰면서 얻는 만족을 위해서 그런 아무런 어떤 그 고민도 없이 돈을 이제 그렇게 펑펑 쓰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영혼을 파는 그런 어떤 형태의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이런 어떤 소비가 주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고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뭐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삼선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후줄근하게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말쑥하게 양복도 입고 굉장히 비싼 뭔가 이제 장신구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주게 된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사고 실험이긴 하지만 자 이제 이런 경우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물건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차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의 이제 그 상품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항상 나를 의식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내가 의식하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 유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제 외적인 그런 어떤 그 외모라든지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마치 이제 행복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즐겁고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착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착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뭐 고위층일 수도 있고 뭐 밑에 사는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소득 분위가 이제 어떤 분위가 됐든지 간에 자신들이 구매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일률적인 어떤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까 좋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할까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건들 집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구매하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만약에 이제 타인들이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타인들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제 뭐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죠.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로빈스 크루스처럼 여러분들 무인도에 산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제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냥 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건들을 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취향이나 기호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트렌드라고 하는 거, 패션이라고 하는 거, 유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과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맞춰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이제 소비 문화 사회에 등장한 어떤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나 자신을 가꾸고 나 자신의 정체성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하리라 만큼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고 싶어 하는 차들, 또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집들,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액세서리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엇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방 하면 뭐 핸드백 하면 옷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이라고 여기서 이제 떠올리는 그런 이름들이 대부분 다 상호들이죠. 그런 것들을 사고 싶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뭔가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소비 문화가 급격하게 획일화되고 또 이런 어떤 그 소비 문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예속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쇼핑을 통해서 구매한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연 이렇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욕구 충족이라든지 또 자기 완성이라든지 어떤 자아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특별히 이제 이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 이론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8세기에 이제 영어로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경멸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낭비하는 사람,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컨슈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경영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컨섬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질병이에요. 몸이 소약해지는 어떤 질병이 컨섬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것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제 20세기 초반에 컨슈머라든지 컨섬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 우리 어떤 삶의 그 어떤 화려한 모습들을 만들어주는 또 독특한 모습들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요소인 것처럼 정착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굉장히 경멸적이고 질병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20세기 오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인격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걸로 왜 바뀌게 되었을까? 조금 이상하죠. 자, 이제 윌리엄 리치 같은 사람이 이런 어떤 쇼핑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쇼핑이나 소비에 집착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커다랗게 사회적인 운동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안락함이나 물질적인 편안함 또는 돈을 주고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치풍조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적 풍요와 혼동되기 시작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갖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백화점에 가서 정말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갑자기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그런 방식의 사고 방식이 우리의 어떤 행복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처럼 자리 잡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 200년, 300년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불만족을. 그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저걸 사야 되는데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저 차를 사고 싶은데, 저 집을 사고 싶은데, 저 가방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벌고 그 수입이 두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질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적인 궁핍 속에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20세기 초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비 문화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냥 먼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상의 그 날개에서 1930년대 40년대 그 일본 제국주의,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서 이제 그 산업 자본주의 또 이제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착하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소비 문화나 어떻게 보면 이제 퇴폐적인 데카당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1950년대에 이 이제 그 6.25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침체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엄청 이 자본주의의 몰락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피폐한, 다시 이제 뭐 구석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너무 힘든 그런 어떤 시대들을 살았죠. 자,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았던 게 여러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이제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고조 할머니 뭐 고조 할아버지 이때 정도의 이제 그런 어떤 시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다시 뭐 개발 독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 무너졌던 경제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는 이런 어떤 단계로 올라오는 게 바로 이제 70년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의 그런 또 경제 개발의 이제 결과물들, 그 열매들이 이제 80년대부터 맺히기 시작하는데 이 80년대의 이제 상황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80년대 처음으로 칼라 TV가 나오게 돼요. 칼라 TV가 나오는데 칼라 텔레비전이 그 1980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판매가 돼요. 그리고 1980년 12월 1일부터 칼라 TV에 이제 칼라 방송이 송출이 되게 되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의 시대와 청각의 시대가 굉장히 다른데, 청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자극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예술 행위처럼 뭐 상상력이라든지 구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영상의 시대, 칼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화려한 형태의 그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난 문화가 이런 어떤 소비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소비 문화가 들어서면서 80년대부터 또 계속 그 개발 독재에 대한 이제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각을 이제 무디게 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이제 3S라고 이야기하는데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 세 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 매체, 특별히 이제 TV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굉장히 이제 노골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정부 시위를 못하게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제 1982년부터 프로야구가 시작이 돼요. 82년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프로야구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어떤 광고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분산시키려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섹스 산업, 뭐 매춘 산업이라든지 뭐 스포츠 또 이런 어떤 스크린, 영화 이런 어떤 산업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학가에서 이제 음악다방이라든지 서점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유흥가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구정부도 이제 마찬가지고 대학가 주변에 뭔가 대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낭만들, 뭐 지적인 토론들, 뭐 반정부 시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유흥가라든지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변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또 강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이 화려한 문화산업이 지배하는 이런 소비 문화들이 계속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원색적인 이런 어떤 소비 문화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몽환적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단발적인 쾌락, 말초적인 그런 어떤 쾌락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흥 문화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특별히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굉장히 이제 비판 의식이 강하고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어떤 사회적 초년생들에게 이런 어떤 유흥 문화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문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 부는 날이면 이제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유하 시인의 시집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어떤 1980년대 초반 그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소비 문화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유아 시인이 몇 가지 이제 시들 속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유아 시인의 이제 바람 부는 날이면 앞부분 정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시의 첫 부분에 보통 우리가 이걸 서시라고 그러죠. 이 서시에 오징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징어라고 하는 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자,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집어등이라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징어 선들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밝은 불들을 켜놓죠. 이게 이제 집어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뭘 집자에다가 고기 어자 써가지고 고기를 모으는 이제 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징어들이 이제 새벽에 또는 밤에 이런 굉장히 휘황찬란한 이 불빛을 보면서 여기들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이는 불빛은 이제 그물이죠. 그래서 그 그물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화려한 불빛, 그 화려한 불빛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나방이죠. 불이 켜져가지고 거기에 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들고 있는 불나방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오징어들도 자기 어떤 목숨을 담보하고서 이 집어등이 품어내는 굉장히 찬란한 빛에 포획되어서 죽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유아 시인이 지금 80년대 대학생들 또 80년대 소비 문화에 젖고 있는 이 사회초년생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자,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눈앞에 찬란한 빛처럼 보이는데 저 빛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저것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의심스러운 수상한 어떤 광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였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칼라 TV의 광고라든지 뭐 유흥가의 네온 사인이라든지 또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학에 들어가지고 좀 흥청망청 좀 살고 또 뭐 그냥 좀 낭만적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또 뭐 그냥 무계획적으로 뭐 어차피 남자들도 군대 가야 되니까 그 전에 정말 좀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이제 뭐 어떤 삶의 매력일 수도 있고 행복을 찾아가는 어떤 이제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자,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떤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집어등 뒤에 이 집어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뭔가 배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어떤 수입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또 여러분들 재능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입들을 뺏어가려고 또 그것들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환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오징어가 집어등 불을 보면서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굉장히 비참한 그런 어떤 삶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유아 시인이 또 들고 있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TV 광고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심혜진 씨 잘 알 텐데, 심혜진 씨가 뭐 지금은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198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때 심혜진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탑의 연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심혜진 씨가 모든 광고란 광고는 80년대 다 찍었어요. 뭐 코카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 TV 광고, 뭐 카메라 광고, 뭐 과자 광고, 뭐 음료수 광고 안 찍은 게 없을 정도로 탤런트 아니 이제 그 CF의 여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CF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로 진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떤 CF 스타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 CF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심혜진 씨가 이제 영화를 찍게 돼요.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 영화가 물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물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심혜진 씨가 이제 배드신을 찍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제 노출 장면이 많이 나오니까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보러 가겠죠. 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그 뭐 매춘이나 아니면 여성 상품화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자인지 하여튼 뭐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혜진 씨도 이런데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자, 톡 쏘는 맛처럼 떠오르는 여자가 있다. 코카콜라 CF에서 팔꿈치로 남자를 때리며 앙증맞게 웃는 여자. 그 몇 프레임이 안 되는 장면. 하나가 방영되자 연애가 1번지 압구정동일 때가 술렁대었다. 그것 때문에 애인 있는 남자들의 옆구리가 순식간에 멍들었다는데 하여튼 다 10초의 미소로 바보 상자들의 관계들과 쇼부를 끝낸 여자 심혜진. 그녀가 요즘 CF에서 닦여진 순발력 있는 연기로 음악에서도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다. 제목은 물의 날. 물의 날의 감독은 얼씨구나 양파 껍질처럼 끝없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그녀만 보면 파블로프 개처럼 코카콜라를, 삼성 AF 오토줌 카메라를, 혜태 화인주 식검을 사고 싶어하는 내 눈알. 자, 이게 이제 코카콜라 속의 연꽃이다라고 하는 이 시에 나오는 이제 장면이에요. 자, 그 물의 나라라고 하는 영화를 그 시인이 보면서 자, 심혜진을 보고 있는데 심혜진을 보면서 코카콜라가 생각이 나고 삼성 AF 오토줌 카메라가 생각이 나고 또 혜태 화인주 식검이 생각이 나는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자가 옷을 벗는데 그 못을 벗는 여자를 보면서 자, 코카콜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카메라를 사고 싶어 한다는 충동, 또 혜택검을 씹고 싶어 한다는 어떤 충동. 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나는 이 조건 반사라고 하는 파블로프의 개로 전락을 했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 화려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좋은 상품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에로틱한 거하고 코카콜라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그 칼라 TV에서 송출되는 어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로 하여금 일정한 소비들을 유도하는 뭐든지 사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술 먹으러 가서도 뭐 참이슬을 살 것인지 진로 뭐 여러 가지 술 종류들이 있는데 뭐 수업에서 이야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자 이제 그런 것들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소주의 어떤 맛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소주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광고 속의 연예인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과 관련 지어서 자 어떤 소주 광고에 있는 그 연예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서 이제 이 소주를 마시겠다, 이 맥주를 마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구를 갖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물의 나라에서 에로틱한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상품 선정과 상품 구매와 연관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비극적으로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출되고 있는 이 소비 문화에서 노출되고 있는 이런 어떤 강한 측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낙지처럼 굉장히 산소를 공급받고 있지만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이런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자 횟집 수족관 속 우글거리는 산낙지 푸른 바다 누비던 완강한 집착력의 빨판도 유리벽에 두리뭉술함에 부딪혀 전투력을 잊은 채 퍼질러져 앉은 지 오래 가쁜 호흡의 나날을 흐물흐물 살아가는 산낙지 주인은 부지런히 고무옷으로 뽀글뽀글 하루분의 산소를 불어 넣어준다. 산낙지를 찾는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 여기 쌩쌩한 놈들이 있는데쇼 히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그러나 허걱대는 그대들의 숨통 속으로 단비처럼 달콤히 스며드는 저 산소 방울들은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손길인가? 투명한 수족관을 바라보는 나는 투명하게 깨닫는다. 산소라고 다 산소는 아니구나. 저 수족관이라는 틀의 공간 속에서는 생명의 산소도 아우슈비츠의 독가스보다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로 뽀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이 시에서 유아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족관에 갇혀 있는 산낙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벌면서 어떤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또 편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무기나 어떤 도구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주인이 산낙지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공기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소비 이상의 것이 아니도록 만드는 이런 사회적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산업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싱싱함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신선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신선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형태의 신선한 공급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70년대 이후에 산업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분업화라든지 전문화시킴, 또 어떻게 이제 맞춤형 교육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공 분야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간도 주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에서는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에서는 또 취업하게 되면 또 승진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키긴 하는데, 여러분 세계 밖에 있는, 수족관 밖에 있는 어떤 삶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도록, 알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제거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산업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야성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고소득을 주는 거죠.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선한 공기, 산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족관에 갇혀 있는 산낙지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죽음을 앞둘 수밖에 없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편화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갖게 하고, 또 그 돈들을 계속해서 또 쓰게 하는, 이렇게 소비하게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다 산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화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게 될,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뭐 갖게 될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산소인가, 또 진정으로 이런 것들이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돈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으로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도 또 연관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비를 통해서 어떤 이제 물건을 사면서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들 여러분들이 줘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제 취업해가지고 처음에 월급 받으면 뭐 하냐? 대부분 다 차를 사거나, 아니면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뭐 가방을 사거나, 뭐 그런 것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데, 자, 그런 것들이 사야 한다라고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소비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소비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내가 이런 차를 타면, 내가 이런 데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SNS에 뭐 좋아요 눌러주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바꿔줘야 되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비 패턴들이 계속해서 이제 증폭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계속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여전히 풍요로운데,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풍요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풍요를 갈구하게 되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들과 혼동하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유화의 시집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 쫓아가는 것들이 오징어가 그 집어등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 불빛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소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어떤 그 해가 되는지 모르고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자, 왜냐하면 지금 뭐가 심해진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런 어떤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물건들, 또 사야 될 그런 물건들이 여러분들 뇌 속에 계속해서 박히는 거죠. 브레인워시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족관에 있는 낙지처럼 언젠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모될 수밖에 없는, 잡아먹혀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이제 그게 좀 더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꾸려 나가는 것이 정말 이제 바람직하게 소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소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이제 그 소비가 바람직한 소비고 또 우리의 행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